그가 세상에 얼굴을 내민 건 올 초였다. 채 반년도 되지 않은 그 짧은 기간 안에 그는 장안의 화제가 되어 있다. 감사합니다. 제품 사면 1순위. 대중은 그의 향기까지 궁금해하고 제품 얼마인데요? 손 한 번 잡아보려 애를 쓴다. 눈길 한 번에 비명까지 지른다. 나이가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그의 얼굴 한 번 보겠다며 몸싸움도 불사한다. 가는 곳마다 카메라도 따라다닌다. 세간엔 이미 하리수 열풍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발단은 이 한 편의 광고였다. 이때만 해도 하리수는 완전 무명이었다. 광고의 컨셉은 새빨간 거짓말. 느닷없고도 도발적인 컨셉이었다. 도대체 무엇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이었을까? 아름다운 여인의 목에 돌출된 남성의 상징인 목울대. 비밀은 바로 이것이었다. 하리수, 그는 남자였던 것이다. 그러나 실제 그에겐 목울대가 없다. 목젖 없죠? 네. 그럼 거기 있는 침상젖 목젖은- 없죠? 네. 거기 있는 목젖은 뭐예요? 그거는 광고 찍을 때 이제 그렇게 좀 신비스럽게 나가되 무언가 좀 약간의 그런 트릭을 넣어서 남자의 흔적을 남겨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뭘까 하고 이런 의심이라 그럴까? 그런 게 광고의 그 목적이었어요. 그렇죠. 저한테는 마이너스였죠. 사람들마다 다 만나면은 목젖이 목젖 얘기 물어보고 제 얼굴형 지금 보시다시피 계란형이잖아요. 이쁘잖아요. 그런데 그 광고에서는 약간 좀 사각형으로 나와서 정말 어떻게 보면 약간 남자 얼굴 같기도 하고 제 얼굴하고 너무 틀리게 그건 좀 속상했어요. 하리수, 그가 아무리 목울대가 없다 해도 그는 분명 남자다. 아니, 남자였었던 여자라고 해야 할까. 그는 성전환 수술을 한 여자다. 세간의 관심과 호기심도 결국은 모두 거기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를 모델로 기용한 화장품 회사에서 조그만 행사가 마련됐다. 문제의 광고와 함께 매출이 급신장되자 그것을 자축하는 자리다. 자, 여러분, 하리수 씨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나, 둘, 셋. 광고 한 편의 위력은 대단했다. 이 회사에선 톱스타를 기용한 광고를 이미 여러 편 제작했었다. 그러나 이번만큼 성공적인 경우는 처음이라고 한다. 성전환자 모델 하리수의 상품성은 일단 광고계에서부터 입증된 셈이다. 하리수의 인기는 이곳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사실 회사 입장에선 하리수를 모델로 쓴다는 것 자체가 모험이었다. 이 정도의 성공 역시 예상하지 못했다. 정말 놀랐습니다. 저희는 이 최악의 시나리오는 광고를 내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럴 때는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네티즌들하고 대화를 해야 되겠다. 공중파는 쓸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상된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하나도 그런 시나리오를 써보지 못하고 전공법으로 정상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어서 도리어 회사 입장으로서는 반갑기도 하지만 광고비 지출이 지금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예, 오래간만입니다. 어때 요새 많이 바빴죠? 조금 피부도 많이 어떻게 좋아졌나요? 다음 날 뜻밖의 취재팀이 하리수를 찾아왔다. 일본 후지 텔레비전의 취재팀이었다. 아무리 하리수의 인기가 높다 해도 일본에서까지 취재를 온다는 건 누가 봐도 뜻밖이다. なんだっけ冬になって冬で撮ったんだからちょっと顔も 하리수는 일본어에 능통하다. 일본에서 2년 동안 헤어 디자이너 양성학교에 다녔고 성전환 수술을 받은 곳도 일본이다. 일본 취재팀이 친숙하게 느낄 만한 녀석들이다. 그러나 일본 취재팀이 하리수에게 주목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 그들은 지금 하리수를 통해 한국 사회의 변화를 읽고 있다. 紹介されてるとかそんなんじゃなかったんだから 韓国っていうのは割合と儒教の思想があって、その男女とかそういった男女の関係とかそういうことにはすごく保守的な国だ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そういった人がすごくなんていうのかいい形でデビューしてでしかも注目されていると。これはなんか韓国の社会がすごくなんていうのか包容力が出てきたっていうのか、あるいはそのちょっと考え方韓国の社会全体が少しずつそういったことに関して考え方が変わってるんじゃないのかなと思って取材をしようと思ったんです。 하리수는 얼마 전 한 시사주간지의 커버 스토리에까지 올랐다. 그는 지금 우리 사회 성담론의 한가운데 서 있다. 동성애자, 그리고 하리수 같은 이들을 일컫는 트랜스젠더. 이들의 등장은 세상엔 남자와 여자, 그리고 이성애 뿐이라고 믿던 이들에게 큰 충격과 혼란을 주고 있다. 그 한가운데 하리수가 서 있다. 물론 하리수 이전에도 성전환자는 있었다. 그러나 성전환자 중 하리수처럼 대중적인 인기를 끈 인물은 없었다. 그는 치명적인 거부 반응 없이 대중 속에 안착하는 데 성공했다. 시사 잡지나 시사 프로그램에서 그를 주목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번에도 시사 프로그램의 취재다. 미용사 요리사면 요리사 조금 뭐랄까 미안한 질문일지 모르겠는데 지금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저는 저 보시기에 어떠신데요? 그걸 먼저 여쭤보고 싶으시죠. 여자처럼 보여요. 전 여자예요. 사람들이 판단하시기에 여자라고 해도 외형적인 게 호적상으로는 그는 여전히 외형적인 남자다. 것만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는데 얼마 전 한 성전환자가 저희는 호적 성별을 바꿔달라고 어렸을 법원에 때부터 신청했지만 지금까지 그 신청은 제 기각됐다. 입장에서는 남자였던 적이 없어요. 물론 그 기각되신 분도 한 번도 자신을 여자라고 생각해 본 적 없겠죠. 그래서 성전환 본인들이 수술하고 아무리 주장을 해도 새로운 아직까지 성전환자들의 성별 변경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거에 있다. 걸맞게 호적도 그것이 같이 성전환자, 정리되잖아요. 트랜스젠더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에 넘을 수 없는 벽이다. 완벽한 법적으로도 완벽한. 그럼요. 왜 트랜스젠더를 선택하셨어요? 저는 트랜스젠더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사회에서 불려지는 말일 뿐이고 저는 제가 원래 갖고 있던 성을 다시 되찾은 것 뿐이에요. 제가 여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왜 모르겠는가? 자신이 아무리 주장을 해도 결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는 것쯤은 트랜스젠더로 살아온 그 자신이 더 잘 알고 있다. 그런데도 그는 자신이 트랜스젠더임을 밝혔다. 아니 오히려 그것을 자신의 상품 가치로 내세웠다. 그것은 나머지 인생을 건 모험이었다. 그만큼 그는 지금 절박하다. 주목받을 때 할 수 있는 건 다 하려 한다. 모델로 시작해 이제는 음반 출시까지 서두르고 있다. 너를 향한 마음이 오늘은 정말 힘이 들어 바보처럼 난 너의 모든 걸 가지려 했었나 봐 때로는 너를 잊으려 했었지만 그는 왜 그토록 위험한 모험을
이때까지도 하리수는 좀채로 마음을 열지 않았다. 겉으로 볼 때 하리수는 의심할 바 없는 여자다. 아니 오히려 태어날 때부터 여성인 사람보다 더 여성답다. 하리수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도 어쩌면 그 의외성에서 출발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혹시 어떤 거 같아요? 피부가 좋은 편인가요? 정말 같은 여자가 봐도 샘이 날 정도로 너무너무 피부가 좋아요. 진짜 아주 그냥 너무 매끄럽고 이 수분기도 아주 이게 촉촉하니 정말 도화지가 깨끗하면 그림 잘 그려지는 것처럼 아무튼 굉장히 깨끗해서 좋아요. 하리수의 하루는 취재와 촬영의 연속이다. 한 잡지사의 화보 촬영장. 단 한 편의 광고를 찍었을 뿐인 하리수다. 그런데도 그는 카메라 앞에서 노련하다. 타고났다는 말로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그만의 재주다. 자신의 약점과 강점을 요구할 줄 아는 프로다운 면모도 보인다. 선생님, 제가 여기 지금 상처도 나 있고 이쪽도 잘 나오거든요. 처음 하리수가 등장했을 때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두 달 지나면 사그라들 인물로 봤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추세는 그 이상이다. 그 이유는 아직 설명되지 않고 있다. 화보 촬영이 끝나기가 무섭게 한 스포츠 신문사에 인터뷰가 잡혀있다. 하리수는 벌써 몇 달째 연예계 소식란의 단골 뉴스다. 하다못해 그가 인간극장에 출연한다는 것까지 뉴스가 될 정도다. 화장품 광고 찍었을 때 기분이 좋았어요. 아까 전에 여자가 화장품 모델한다는 거 굉장히 하기 힘든 거고 선망이 됐어요. 즐거웠죠. 좋은데 찍는 날 저 감기 걸려 있었거든요. 계속 콜록콜록 기침하고 그 찍는 연예계 기자들의 판단 또한 하리수 열풍이 한동안 더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화면에서는 안 보이지만 너무 떨고 치고 떨면서 찍어가지고 하리수는 영화 쪽까지 활동폭을 넓히고 있다. 첫 출연하는 영화인데 인연이 기묘하다. 영화는 하리수처럼 성전환 수술을 한 트랜스젠더를 주인공으로 하고 있다. 하리수 본인의 얘기인 셈이다. 어딘가에서 하리수다라는 말이 나온과 동시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다. 하리수는 순식간에 사인을 부탁하는 인파에 휩싸여버리고 촬영은 중단됐다. 결국 이날의 촬영은 다음 기회로 미뤄지고 말았다. 준비되신 대로 빨리 가시죠. 여기 또 장소를 옮겨 다른 씬부터 촬영을 하기로 하는데 또 중단되고 말이야. 또 다른 취재팀이 찾아왔다. 좀 부담도 느끼고 힘든 부분도 생겼을 것 같은데 어때요? 부담스러운 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더 높이 평가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게 좀 부담스럽고요. 그리고 그냥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막연한 부담감이 계속 들기도 하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특별하다고 하리수에 대한 느끼는 일차적인 분들이 관심은 좀 대체로 힘들었을 비슷하다. 것 같은데 어때요? 그가 과연 여자일까? 남성의 흔적은 없을까? 하나라도 더 남성의 흔적을 찾아내기 위해 애를 쓴다. 네. 목소리가 굵은 것 같은데 그 점이 뭐 연기 표현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거나 이런 거. 저 목소리 안 굵어요. 되게 착하네요. 저희 스태프 중에요 하리수 씨보다 더 굵은 여자도 있어요. 난 아니야. 왜 날 쳐다봐. 역시. 저 목소리 안 굵어요. 이게 더 웃긴 것 같아. 액션! 장소를 옮겨 촬영이 계속된다. 10만 원권 수표를 내자 주인이 갑자기 신원 확인을 요구하는 장면이다.
아가씨, 미안하지만 주민증 좀 보여줘. 컷! 안 보여. 액션! 외모는 여자인데 미안하지만 목소리가 남자 같은 주인공. 주민증 좀 보여줘. 편의점 주인은 그게 계속 의심스럽다. 주민증 좀 보자니까. 주민등록증상으론 주인공은 남자다. 엔지나미가 꽝이거든. 특수 제작된 맥주병 소품이 나온다. 단지 목소리와 외모가 다르다고 해서 주민등록증까지 요구하는 주인에게 영화 속의 트랜스젠더가 보여주는 반응은 과격하다. 영화는 영화일 뿐이다. 대부분의 트랜스젠더들은 이 정도로 과격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주민등록증을 요구하면 조용히 꺼내 보여준다. 그러면 상대방도 더 이상은 어쩌지 못한다. 다만 돌아서는 뒷꼭지에 달라붙는 혐오의 눈길만 견뎌내면 된다. 취재 일주일 만에 하리수는 집을 공개했다. 이것도 집에 완성이고. 들어서자마자 하리수가 십자수 실력을 자랑한다. 시계 안에 있는 건 제가 두 번째 작품을 했던 거고요. 이것도 그렇고 친구가 한참 자기 남자친구 준다고 십자수로 된 열쇠고리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신 해줬었어요. 걔가 실력이 너무 없어갖고. 그러다가 제 실력이 늘어서 제가 더 많이 하게 됐죠. 너무 여자다워서일까? 세간은 그가 원래부터 여자였는데 상품 전략으로 트랜스젠더를 들고 나왔다는 설도 있다. 사실 말이 안 되는 것도 아니다. 진짜 원래 여자 아니야? 라고 사람들이, 취재진들이 그런 면에서 자꾸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면 어떻게 답변하지? 그냥 여자예요 이러면서. 정말 트랜스젠더가 맞아요? 맞죠. 어떻게 그걸 증명하실 수 있어요? 글쎄요. 어떤 걸 원하시나요? 어떤 걸 망설이던 원하시죠? 그가 주민등록증을 보여준다. 제 사진인 거는 아시겠죠? 확인되시겠죠? 어머, 여기 면허증 번호가 나와 있네. 하리수. 그는 뒷자리 번호가 1로 시작하는 법적으론 엄연한 남자다. 고등학교 때까지 하리수는 남자였다. 당연히 남자 고등학교를 다녔다. 졸업한 후부터는 줄곧 여장을 하고 다녔다.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을 남자라고 여겨본 적이 없었다. 그는 여자로 행동했고 여자로 살았다. 제가 하루아침에 여자 같아지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항상 그랬었거든요. 남자의 몸이지만 남자를 사랑했었기도 했고 그 사랑 때문에 아파하기도 했고 그러는 와중에 너무도 절망적인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한순간도 남자인 적도 없었고 남자로 살아갈 수도 없는데 차라리 수술을 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정말 완벽한 그냥 여자의 몸을 갖고 여자로 살고 싶었어요. 하리수가 수술실로 들어간 것은 3년 전 일본에서였다. 그것은 트랜스젠더임을 만천하에 밝히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인생을 통째로 건 모험이었다. 이날 하리수, 그 남자는 자신의 성을 영원히 버렸다. 바빴어?
인기가 치솟고 있다 해도 아직은 혼자 해결해야 할 부분이 많다. 옷도 그 중에 하나다. 다음에 또 빌려줘야 돼. 알았어. 사촌 언니가 하는 옷가게에서 매일 필요한 옷을 빌려 입고 있다. 수술 받기 전까진 공식적으로 사촌 누나였으나 이제는 언니다. 뭐 야한 거. 왜 뭐가 야해? 이 정도 이쁘구만. 그래? 응. 벨트가. 오래전부터 여장을 하고 다니던 동생인지라 갑자기 여자가 되어 나타났다고 해도 별 혼란은 없었다고 한다. 공식적인 호칭만 바뀌었을 뿐이다. 얼마 안 되겠다. 이거 말고 다른 거 줘. 너무 이쁘다. 이게 제일 잘 맞고 이쁜 것 같은데? 어때? 그래? 언니는 옷 고를 때 모델을 날 보고 생각하고 고르나 봐. 그래, 당연하지. 이거는 누가 소화시켜? 야하다면서 포즈는 다 잡아. 아니, 너무 야한데? 뭐가 야해 이게? 바지 되게 타이트해. 정말? 트랜스젠더들의 의상 취향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더 여성성을 강조하는 편이다. 하리수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 의외네. 난 오히려 좀 더 상대적으로 좀 여성적인 모습이 나오는 그런 것들에 더 좋아. 근데 오히려 이런 모습이 더 자연스럽고 여성스럽지 않아요? 어떤 날 있어야지 그런 걸 입지. 아니 참 진짜 이런 걸 더 좋아해요. 활동적인 거. 편하잖아요. 모델로 나서기 전부터 매일같이 하던 일이다. 여기 오면 맨날 패션쇼예요. 여기 오면 다 매일 입어보고. 내가 옷 한 번씩 다 입어봐요. 혼자 여기서 막 이렇게 포즈제요 패션쇼. 보는 이 없이 혼자 해보던 패션쇼였다. 그저 좋아서 한 일이었다. 아니 우리 요새 하리수는 사촌 언니와 함께 살고 있다. 일본에서 2년간 미용 양성 학원을 다니다 귀국한 게 1년 전. 그때부터 줄곧 이곳에서 살았다. 나 조금 이따가 좀 띄워줘. 알았어. 좀 자. 응. 수술 전이었다면 사촌 언니와 함께 산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아무리 여장을 하고 다니고 여자 같은 동생이었다 해도 그는 엄연히 남자였다. 그러나 이젠 거리낄 게 없다. 수술 전보다 얼마나 편해졌어요. 수영장 가서도 편하게 마시고 뭐 대중 목욕탕을 가더라도 예전 같으면은 이렇게 몸이 찝찝하고 이렇게 씻으러 가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그런 거 하기가 그렇잖아요. 근데 수술하고 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만족하고 있죠. 수영장에 갈 때 왜 불편하죠? 수술하기 전에? 생각을 해보세요. 상반신은 여잔데 하체에 남성의 성기가 달려있는 사람이 불편한가 안 불편한가? 그 목욕탕도 그렇다. 집에서 많이 씻게 되죠. 그 당시에는. 하리수는 지속적인 호르몬 치료를 받았고 수술 전부터 상반신은 이미 여자였다. 그런 몸일 때의 불편함이야 오죽했겠는가. 문제는 그렇게까지 해가며 그가 꼭 여자가 되고 싶었다는 데 있다. 영화 촬영은 종반으로 넘어서고 있다. 하리수처럼 트랜스젠더가 주인공인 영화다. 그럼 내가 잡히잖아. 여기 직원이니까. 처음 출연해보는 영화이니 어차피 연기력으로 캐스팅된 경우는 아니다. 그러나 트랜스젠더가 주인공인 영화이니 따져놓고 보면 하리수만큼 저격도 없는 셈이다. 싫어. 영화는 하리수 자신의 얘기이기도 하다. 컷.
좀 비슷해져 가는데 자, 처음에 제이드가 이 친구들 아웃사이더들의 얘기를 하고 싶은데 뭔가 이전 영화에서 보여줬던 것보다 좀 더 새로운 옷을 입고 대중과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들던 터에 그 하리수 씨의 성 정체성이 굉장히 강렬하게 저한테 들어왔고 그래서 두 주인공 중에 한 명의 캐릭터를 하리수 씨의 정체성을 많이 차용을 했죠. 그래서 하리수 씨 또한 어떤 연기하는 데 있어서 극중 배역이 아닌 반쯤은 자기 자신의 이야기로 느껴졌다고 들었습니다. 재밌었던 건 하리수 씨의 상대 역인 윤찬 씨는 그 해외 촬영을 가서 비행기에 내리고 다음날 촬영을 하는 순간 몇 시간 전까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 여자로 알고. 예, 여자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다 밝혀지고 더 이상은 숨길 것도 없지만 스태프들의 반응이 변한 건 없다. 처음 만날 때부터 여자로 만났고 여전히 여자일 뿐이다. 오빠. 촬영이 준비되는 동안 하리수는 그새를 못 참고 또 스태프들과 장난이다. 20살 언저리의 여자가 보여줄 수 있는 장난기와 애교 그리고 산만함까지 하리수는 모두 가지고 있다. 이런 여자가 남자였다는 걸 믿을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됐겠는가. 액션! 이번 영화의 마지막 촬영분이다. 주인공들이 엉겹결에 사람을 치고 쫓기는 대목이다. 한 번 더 뛰어요? 종체로 오케이 사인은 떨어지지 않고 배우들은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게 골목길을 뛰고 또 뛴다. 다리 아파. 장정. 액션! 다시 시작된 촬영. 컷! 녹음만 빼고 오케이. 다쳤어? 마지막 촬영분에 이런 복병이 숨어 있을 줄 어찌 알았으랴. 발을 걷어차면서 그만 뼈가 맞부딪혀 버렸다. 10번도 넘게 뛴 끝이라 가뜩이나 힘이 없던 발이니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제 무릎하고 다쳐가지고. 영화 찍으면서 양쪽 다리 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은 모양이다. 그래도 어떻든 감독의 오케이 사인은 떨어졌고 바로 다음 촬영이 시작된다. 미친년. 총알 돋는 꽁총 갖고 장난하냐 지금? 비교적 비슷했어. 날은 벌써 훤해지고 자, 있다. 미안해 헷갈리게 해서. 몰라. 다리 아파. 겨우 마지막 촬영이 종료됐다. 보충 촬영이 몇 번 더 있을 예정이지만 큰 촬영은 다 끝난 셈이다. 어쩌면 그는 끝까지 트랜스젠더임을 숨기고 여자로 살 수도 있었다. 물론 그랬다면 지금의 인기를 누렸을지는 미지수다. 그걸 밝힘과 동시에 인기를 얻었지만 그러나 하리수는 그때 자신의 여자로서의 생명은 끝났다고 보고 있다. 트랜스젠더 여성을 좋아할 남성은 많지 않다. 그래서일까 하리수는 결혼에 대해 부정적이다. 김치찌개를 끓여서 줄 미래 남편을 빨리 만나야 될 것 같은데. 미래의 남편이요? 남편이 생기면 남편이 해줘야지 왜 제가 해줘요? 그는 결혼에 대한 그런 거 얘기 아니에요? 자체를 꺼려한다. 결혼할 생각이 없는 건 아니죠. 결혼할 생각은 지금 현재로선 없어요. 지금 제 몸 하나 챙기기도 힘든데 그리고 너무 바쁘기도 하고 사람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없고요.
하리수는 지금 자신에게 다가온 어머. 기회를 붙잡는 것만도 벅차다. 이거 보셨어요? 왜? 성별 바꿔주는 거. 성전환 하리수의 성별은 뭐라고 해야 되나. 여기 지금 투표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42%가 당연히 여자야. 그걸로 지금 돌아가고 있어. 팬들이 스스로 하리수 사이트를 만들고 자기들끼리 투표도 한다. 궁금한 것들이 참 물론 많은가 좋은 봐요. 글만 올라오는 건 아니다. 비판도 있고 심지어는 욕설도 있다. 트랜스젠더라는 걸 밝혔기 때문에 지금의 인기가 가능했는지는 몰라도 동시에 그것이 끊임없이 그의 발목을 잡는 요소가 되리라는 것 또한 자명하다. 사회적인 어떤 보이지 않는 편견조차도 네. 극복하면서 또 스타가 된다는 점이 있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부담감도 좀 없지 않아 있죠. 부담감이야 많죠. 많이 부담스러워요. 그런 면에서. 예를 들어서 그냥 여자 연예인이 어디 다니면서 그냥 편하게 다리를 벌리고 앉았다. 그건 그냥 아 쟤는 소탈하구나. 그렇지만 제가 편하게 다리를 벌리고 앉거나 그러면 쟤 아직도 남자 같은 게 좀 남아있는데? 뭐 그러거나 그런 선입견에서 나오는 편견이 작은 거에서부터 큰 것까지 너무도 많을 수 있잖아요. 더 열심히란 말은 모르겠고 하여튼 그분들 못지않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세상에 알려진 이후엔 걸을 때도 앉을 때도 항상 긴장 상태다. 덕분에 원래 털털하던 성격도 많이 변해버렸다. 이번에 이쁜 거 많이 샀네. 이번에 팬을 갔다는데 오래간만에 이렇게 만나가지고 유일하게 편한 건 같은 트랜스젠더들을 만날 때뿐이다. 향기 씨 역시 남성에서 성 전환을 한 트랜스젠더 여성이다. 영화에 단역으로 출연하기도 했고 모델로 활동하기도 했다. 다리를 좀 다쳐갖고 그는 3년 전에 이미 자신이 트랜스젠더임을 밝혔다. 그러나 기자회견의 결과는 지금의 하리수와는 정반대였다. 밝히기 이전 3년 전까지 제 자신을 속이고 단역이나 뭐 패션 모델 이런 잡지에 카탈로그를 찍었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밝히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누군가는 정말 밝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 뭐 신문에 뭐 뉴스 못지않게 크게 대문자막이 나오기도 했는데 트랜스젠더라는 용어조차도 몰라서 게이, 호모 어쩐 그런 것 때문에 선입견 때문에 그냥 단순히 남자에서 여자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해시키고 혼란시키기가 너무 혼돈됐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거 찍고 많이 울었어요. 많이 울고 일자리도 잃었고 그러다가 다시 숨어서 살았죠. 트랜스젠더들이 하리수에게 거는 기대는 크다. 하리수가 성공하면 그만큼 다른 트랜스젠더들의 활동 폭도 넓어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당장에 컴퓨터가 있는 곳부터 찾는다. 하리수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는 게 요즘 이들의 낙이다. 여기 있잖아. 회원 현수. 회원 수준 막 9,450원. 처음에 2,000명이었는데 지금 많이 늘었지. 그치? 다 누구 덕분인지 알아? 너무 이뻤어. 여기. 얘 좀 봐. 니수. 향기 씨는 자청해서 홈페이지를 관리해주고 있다. 물론 여기라고 해서 좋은 의견만 있는 건 아니다. 어찌됐건 저희들도 이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회 구성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생활하고 같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뭐 서로 싸우면 뭐 하겠어요. 같은 나라의 사람들끼리 서로 조금씩 모자란 점이 있으면 보태주고 그러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토론에 앞서서 먼저 자신이 성전환자라는 사실을 밝히고 연예계 활동을 며칠 전에 찍어갔던 시사 토크 프로그램이 방송되는 날, 토론의 주제는 트랜스젠더들의 성별 정정 신청을 받아줘야 하느냐 마느냐이다. 하리수는 옷도 갈아입지 않고 시청을 한다.
머리를 잘라서 봤을 때 여자하고 남자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대요. 그 부분이 저는 여자네라고 나왔어요. 출연자는 몇 년 전 일본 NHK 방송에서 실시한 실험에 응한 적이 있다. 저희들의 뇌는 여자네예요. 남자네가 아니기 때문에 여자네이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지시하고 행동하는 것이 여자이지 내가 남자로 태어나서 여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여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부름을 위해서 그 교육적인 아무리 그렇다 해도 타고난 성을 후천적으로 바꾼다는 건 여전히 논쟁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 우리니 거기에 집중해가지고 방송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청자 의견란을 확인한다. 시청자들의 반응은 절대 다수가 호적상의 성별까지도 바꿔줘야 한다는 걸로 나와 있다. 그렇게 결과 나온 것 어떠세요? 글쎄요,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트랜스들이 성전환 수술한 거 이외에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닌데 사람을 죽이고 사기를 치고 그런 사람들도 뭐 복역하고 나오면은 죄를 씻어주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다 용서가 되고 성전환 수술을 했다는 그 자체 때문에 사람들한테 뭐 안 좋게 당하고 불이익만 당하고 산다면 글쎄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인권 문제에 관한 한 분명하게 말할 수 있지만 호적 문제만은 그 자신도 어쩌질 못하고 있다. 그는 3대 독자 외아들이다. 호적상의 아들. 그는 부모에게서 그것까지 빼앗을 용기가 없다. 어떻게 보면은 아들이라고 하나 있었는데 딸로 변했는데 그것만으로도 불효하게 제가 원하지도 않았던 불효를 하게 됐지만 그 부분까지 부모님들한테 뺏고 싶지 않아요. 제가 그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의 정말 효도인 것 같아요. 그게 딸이지만 아들의 역할까지 다 해드려야죠. 저는 제가 원해서 딸이 됐지만 그분들은 저를 아들로 낳고 분명히 저한테 뭐 맹목적인 사랑을 주시는 거겠지만 제가 그분들한테 최소한으로 당연히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딸이지만 아들 역할도 같이 해드릴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고. 하리수는 부모님 취재와는 강하게 거절했다. 이유는 단 하나. 트랜스젠더가 된 것만도 불효인데 이제 와서 그분들의 사생활까지 침해하고 싶지는 않다는 거였다. 화면 보호를 한다는 전제하에 동행을 허락받았다. 엄마! 이쪽이에요. 하리수가 제일 가슴 아파하는 부분은 부모님이 자신들을 죄인처럼 생각한다는 것이다. 죄를 지었다면 본인이 지었으니 아무리 그러지 말라 해도 부모님은 자꾸만 위축되고 매사가 조심스럽다. 그런 부모에게 3대 독자 외아들 하리수가 꽃을 내민다. 5월 8일 어버이날이었다. 그의 부모는 지극히 평범하다. 포크로 밥 먹는 게 아직도 서툰 세상의 모든 아버지 어머니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다. 가풍이 유별난 것도 아니었다. 그런 집안에서 트랜스젠더 자식이 나왔다. 그제서야 다시 보니 식당은 외국인들 일색이다. 외국인들을 주요 고객으로 하는 식당이었다. 어쨌거나 식당만큼은 평범한 선택이 아닌 셈이다. 외국 사람들 많이 오는 곳에서 약속을 잡은 다른 이유가 있어요? 제가 잡은 게 아니라 저희 엄마가 원하셔서 했는데 저희 엄마의 저를 많이 못 알아보는
그런 데서 편하게 드시고 싶으셨대요. 하리수가 세상에 나오며 반대로 하리수의 부모는 숨어야 했다. 행여 자식을 잘못 키워 절이 된 것은 아닐까. 하리수의 부모는 모든 게 자신들의 잘못 같다고 했다. 온 나라 인구를 통틀어 2,000명이 채 안 된다는 트랜스젠더. 그중에서 또 수술까지 감행하는 사람은 5% 미만이라는데 그 희귀하고도 희귀한 경우가 자신의 자식이라면 어떤 부모가 기막히지 않으랴. 어렵게 부모의 인터뷰 장소가 집으로 정해졌다. 하리수의 부모는 단호했다. 자식 문제로 텔레비전에 나오는 건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일 거라 몇 번씩 다짐을 했다. 향이 너무너무 좋다. 이런 것도 얼마 주고 샀대. 별로 안 비싸. 긴 얘기가 시작되려는 순간 하리수가 긴 한숨을 내쉬었다. 하리수는 어려서부터 유난히 여자애들 놀이만 좋아했다. 남자답지 못하다는 아버지의 호통을 늘 귀에 달고 살았다. 어머니는 그런 자식이 안쓰러워 아버지에게 들킬까 숨겨주기에 급급했다. 아들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걸 느낀 건 군대 영장이 나왔을 때. 그때 그는 이미 아버지 몰래 여장을 하고 다녔다. 야가 군인 가라고 그거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머리 따고 가갖고는 그냥 이제 5급인가 뭐 판정받아서 군인은 영원히 안 가게 됐잖아요. 그럴 때 6급이에요. 6급인가. 그래서 그걸 받아왔을 때 정신 이상자 그렇게 받아왔어요. 정신 이상자. 그렇게 자식이 그걸 받아왔는데 부모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하늘도 땅도 캄캄하지요. 그 정신은 이상이 아닌데 이 성에 대해서 그러는구나.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저씨들 생각해봐요. 그렇게 하면 청청 병력이죠. 어? 그래도 자기는 좋대요, 여자가. 엄연히 아들로 낳아 아들로 키운 자식이었다. 여성 취향이 있다고 해서 정신 이상자 취급을 받고 급기야 수술까지 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게다가 하리수는 3대 독자 외아들이었다. 어떻게 보면 외아들인데 어떤 면에서는 좀 대가 끊긴다고 볼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섭섭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그런 건 섭섭했죠. 이제 남자라는 거 버리고 여자라는 거 사는데 지금은 좋아요. 지금은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좋은데 훗날에 먼 훗날에 이제 자식도 없고 이제 언니 하나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도 후회가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일을 생각하면 가슴 아프지만 지금 현재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부모가 돼야 부모 심정을 아는데 자기는 부모 될 자격은 없잖아요. 그래서 좀 안 좋죠. 아버지는 하리수가 수술했다는 사실을 1년 전에야 알았다. 1년 전인가? 그때 수술하고 했다는 얘기 들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전혀 몰랐습니다. 거짓도 같고 신이라 그렇다 해서 내가 야도 벗어봐 알 수도 없는 문제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데 참 첫 번에는 어안이 벙벙해서 뭔 말을 못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곰곰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살아는 팔자구나. 지금도 참 여자가 저는 됐지만 난 남자로서 그냥 자식으로 생각하고 아들로 생각하지 아직까지는 그것이 내가 딸로서는 내 그것이 마음만은 주지를 안 했습니다. 근데 제일 불쌍한 사람은 앞으로 저 사람입니다.
물은 이미 그랬잖아요. 차라리 날 때부터 여자로 태어났으면 오늘날에 뭐 이 화제거리도 안 됐겠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고 나니까 저는 뭐 입이 10개라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아버지로서. 머리를 숙이고 다니면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안 받고 모범이 되어주기를 정말 아버지로서는 바랄 뿐이에요. 얼마나 없습니다. 어차피 인력으로 될 일이었다면 어떤 사람이 부모 가슴에 못을 박으며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거는 그런 모험을 감행했겠는가. 그것의 옳고 그름을 떠나 트랜스젠더들에겐 여자로 살 수밖에 없는, 자신도 어쩔 수 없는 절박함이 있다. 그것까지 부정할 순 없다. 수술했다 해서 완벽한 여자가 되는 것도 아니다. 하리수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 그런데도 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트랜스젠더의 운명이고 불행이다. 이래도 저래도 불완전한 몸을 타고난 운명. 그래서일까 하리수는 인어공주 얘기를 좋아한다. 지금 놓고 있는 십자수도 인어공주다. 제가 수술을 했더라도 뭐 아기를 가질 수 없으니까 그런 마음하고 또 그런 건가? 뭔지 모르게 제 마음속에 아직까지는 뭐 100% 만족한다고는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인어가 왕자를 사랑해서 목소리를 버리고 그 사람한테 갔는데 결국엔 못 이뤄지잖아요, 사랑이. 그런 것처럼 저는 제 몸을 완벽하게 여자로 바꿨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그 사람과의 자식이 있어야 되겠고 그런 부분을 완벽하게 해낼 수 없으니까 아직까지는 좀 불완전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신이 출연한 영화에서처럼 하리수 역시 사랑을 했었다. 수술 전이었지만 그건 동성애와는 분명히 달랐다. 그는 여자로 남자를 사랑했고 남자 역시 하리수를 여자로 받아들였다. 하리수의 사랑은 세상 속에서 비정상이었고 사랑은 지속될 수 없었다. 그때 하리수는 이미 자신이 성적으로 탄압받을 수밖에 없는 아웃사이더의 운명임을 알았다. 자신과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고 그는 숨어 살았다. 그 시절에 대해 하리수는 더 이상은 얘기하려 하지 않았다.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다. 물론 하리수의 동창생은 모두 남자. 동창들은 지금 한창 군대에 갈 나이다. 동창을 만나자마자 군대에 간 동창생 한 명이 전화를 걸어와 수다가 길어진다. 자기 부대에서 난리 났대. 막 하리수 친구라고 언제 그런 친구 뒀냐면서 한번 면회 오라고 막 매일 전화해서 그러는 거야. 근데 어쩌면 호랑이도 지 말하면은 온다고. 너랑 얘기하고 있냐고 전화가 오지. 너무 웃기지 않니? 면회 가면은 친구가 좋아하지 않을까? 가봐라 한번. 좋아는 하겠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시간이 안 나요. 계속 같이 다녀봐서 아시잖아요. 재상 씨, 우리 민수 씨가 친구분, 군대가 있는 친구분 면회 가면 어떨 것 같아요? 난리 나겠죠, 뭐. 부대에서. 한번 시간 내서 가봐. 난리 나겠지. 학교 때부터 워낙 여자 같던 친구인지라 수술을 하고 나타나도 놀라는 친구는 별로 없었다. 근데 그냥 지금이나 저는 제가 볼 때는 똑같아요. 느낌이 별로 그렇게. 왜냐면
고등학교 때부터 워낙 이뻤고 그리고 뭐 이렇게 학교에서도 애들 반응이 뭐 이렇게 아 이상하다 그런 게 아니라 쟤는 이쁘니까 원래 저렇다 그럴 정도로 해가지고 동네에서도 애들이 되게 많이 좋아했었어요. 그리고 여자 애들도 되게 많이 그러니까 이쁘니까 더 질투내면서도 더 좋아하더라고요. 요즘엔 친구를 만나 수다 떨 시간도 별로 없다. 친구와 헤어지기가 무섭게 또 사진 촬영이다. 영화 잡지사에서 취재를 나온 것인데 촬영 분량이 꽤나 많다. 그러나 사진 찍는 일만큼은 하루 종일을 해도 질리지 않는다는 하리수다. 그것 또한 타고난 재주라면 재주다. 이런 길로 들어서려고 그랬는지 어려서부터 유난히 사진 찍히는 걸 좋아했다. 친구들은 그런 하리수를 공주병이라고 놀려댔다. 사진 찍는 것도 좋아하는 것 같고 좀 즐긴다고 그럴까요? 그런 분위기인데 맞아요? 예, 저는 사진 찍는 거를 좋아해요. 뭐라 이렇게 가끔 외로울 때나 심심할 때 거울 보고 이렇게 사진 찍는 거 많이 연습을 하거든요. 기쁠 때는 오히려 좀 사진 찍히는 거를 즐기죠. 즐거운 날은 좀 사진 좀 많이 찍어줬으면 하고. 솔직히 제가 그날 한 3시간을 뛰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리수가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걸로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다. 하리수는 광고를 찍기 1년 전부터 한 기획사에 의해 철저히 훈련받았다. 흔한 말로 준비되고 만들어진 연예인이었다. 준비 과정은 생각 이상으로 힘들고 지루했다. 표현이 잘 된 것 같아요. 정말 지루하다. 모든 연예인이 되기 위한 과정이 이렇게 지루하구나. 그리고 이렇게도 누구도 안 알아주는 건데 정말 데뷔해서 사람들한테 알려지기 전까지 고생을 많이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 데뷔해서 나와서 그 잠깐을 보고 다 판단해버리잖아요. 정말 힘들고 지루하고 고단하고 자신과의 싸움이거든요. 정말 힘든 작업. 목표는 다름 아닌 가수였다. 모델 일은 의외의 성과였을 뿐 그때도 지금도 하리수의 목표는 여전히 가수다. 노래는 여러 명의 작곡가에게 받았다. 오늘 받는 노래를 마지막으로 음반 하나를 채울 노래가 다 준비됐다. 몇 곡은 이미 녹음까지 맞춰놓은 상태. 마지막 노래의 연습이 오늘부터 시작됐다. 작곡가는 처음 하리수의 음역이 여성 키라는데 놀랐다고 한다. 그럼에도 중성적인 느낌이 나는데 작곡가는 그걸 하리수의 승부수로 보고 있다. 오케이. 처음에는 여성분들의 키에 저는 이제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딱 중간 정도인 것 같아요. 예, 딱 중간 정도. 그러니까 남자 키보다는 높고요. 여성이 그 미성 보이스보다는 조금 낮은 그런 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여자분이 중성적인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목소리. 그러니까 남자가 여성적인 목소리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여자분이 중성적인 목소리를 띠고 있는 그런 느낌이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네. 하리수는 자신의 성 정체성이 남과는 다르다는 걸 알고 난 후부터 특별히 꿈이 없었다.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그런 중에도 할 수만 있다면 가수는 꼭 한번 해보고 싶었다. 이제 그 꿈을 이뤄가고 있는 중이다. 앞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여우같이 불렀습니다. 네. 네. 헤어진 거니까 그죠?
난 널 너무 잘 알아. 약간 좀 얄밉게. 얄밉게. 이렇게 한동안은 가수의 꿈마저 포기했었다. 변성기 때문이었다. 잘해요. 지금 잘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중학교 때까지 그 미성이라는 그런 예쁜 목소리 있잖아요. 그런 목소리였는데 고등학교 들어가자마자 고등학교 행사 내에서 뭐 축제에서 노래를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예선을 보는데 갑자기 변성기가 온 거예요. 노래가 안 나와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한번 당하고 그 다음부터 한 2년 동안은 노래를 안 한 것 같아요. 기존과 다르다고 해서 일반 드라마 스타일 방식으로 보여주는 거는 그거는 절대 아니라고 봤고요. 가수의 꿈을 채 이루기도 전 다른 가수의 뮤직비디오에 출연할 일이 생겼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을 뿐 아니라 하리수 본인도 좋아하는 가수의 뮤직비디오 출연 요청이다. 하리수는 주저하지 않고 승낙했다. 그 구속을 받고 풀려지고 하는 어떤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다라는 게 어떤 의도입니다. 컨셉이고. 예, 너무 말을 더듬으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리수 씨 혼자서 노래 한 곡을 다 표현해줄 만한 어떤 그런 느낌이 상당히 그 느낌이 풍부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좀 이렇게 정말 막 표현을 자제할 줄을 알면서 그게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절제와 또 확 내뱉을 수 있고 이런 게. 그래서 그 사실은 되게 어려운 씬이에요. 물속 씬이기 때문에 그게 일반 연예인이 과연 해줄까? 말아 그랬는데 하리수 씨가 너무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트랜스라는 얘기를 듣고 딱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보통의 트랜스젠더들은 이렇게 보면 약간 어떤 그런 게 나오잖아요. 뭐 얼굴 각이라든지 뭐 어깨선 뭐 전혀 뭐 느낄 수 없는. 나름대로 진짜 매력이 있는 것 같고 그것 때문에 뭐 해서 뭐 선입견을 갖고 뭐 봐서 보지 않으면은 훨씬 더 매력적인 그런 느낌이 뭐 이렇게 말하면 좀 욕이 될지 모르지만 보통의 연예인들보다 더 이쁜 것 같아요. 진짜로. 남자가 여자를 짝사랑하게 되면서 그 남자 마음속에 허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여자에 대한 얘긴데요. 그 남자가 허상 속에서 여자를 가두기도 하고 자유롭게 풀어주기도 하고 그런 거를 표현하고 싶으시대요. 그럼요. 바로 다음 날부터 촬영이 시작됐다. 이날따라 취재 요청이 많아 하리수는 점심도 거른 상태였다. 초여름 날씨답지 않게 기온까지 뚝 떨어져 실내에 있으면 추위를 느낄 정도였다. 역시 거짓으로. 무슨 복장 입고 그러면 수조에 들어가시나요? 수조예요? 보시면 합니다. 좀 야할 것 같아요. 그래요? 아무래도 물속에 들어가는 거니까. 아무래도 얼어 죽겠죠 이제. 추워. 지금도 추운데. 근데 이렇게 수많은 스태프들이 이렇게 지켜보는데 물론 이제 전부 받는 건 아니지만 노출이 좀 심한 옷을 입게 되는 좀 의식이 좀 되지 않아요? 뭐 워낙 퍼펙트하니까.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컨셉이 그렇게 잡혀 있으니까 따라야죠 뭐. 옷은 노출이 심한 얇은 드레스다. 이때까지만 해도 하리수는 뮤직비디오를 찍는다는 게 그저 즐겁기만 했다. 내용은 수조 속에서 물에 잠기는 여자의 얼굴 모습이 전부다. 그런데 수조에 들어서는 순간 카메라 롤 액션. 차가운 물 속에서 촬영이 시작된다. 잠시 후 왜? 자 물은 됐어. 물 틀고 있는 거야? 카메라
다시 촬영이 시작된다. 컨셉 자체가 결코 쉽지 않은 컨셉이었다. 물이 점점 차올라 완전 잠수할 때까지 계속된다. 물의 속도는 느리고 숨을 참는 게 고통스럽다. 이미 머리까지 다 젖어버렸으니 다시 머리를 말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하리수는 이날 수십 번도 더 분장실을 오가야 했다. 갈수록 체온은 떨어지고 이제 숨을 참는 건 문제도 아니다. 오직 추위와의 싸움이다. 촬영팀에서도 날씨가 이렇게 추워지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수조는 찬물로만 연결된 상태고 궁여지책으로 뜨거운 물을 가져다 부어보지만 차오르는 물을 표현하자니 한 번에 많이 부을 수도 없다. 자, 잘했어. 물빨 빼줘. 하리수가 울음을 터뜨린 건 그때였다. 벌써 10번쯤은 수조에 들어갔다 나온 끝이었고 체온은 떨어질 대로 떨어져 가만히 서 있지를 못할 정도로 몸을 떨고 있다. 자, 빨리. 자, 물 빨리 채워. 물 좀 빨리요. 연예인 생활이 아무리 힘들다 한들 트랜스젠더로 살아온 세월만큼 힘들기야 하겠냐며 늘 씩씩하던 하리수였다. 그런 그가 엉엉 울다 못해 이젠 완전히 공포 상태다. 감독은 한 번만 더 해보자며 사정을 하고 웃으라는 주문이 계속되는데 입은 웃으면서도 하리수의 눈에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신부 저한테 주시라고.